증가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와 수학적 표현을 먼저 보게 되면 우선 증가함수라는 것은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y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결국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나 직선, 이런 것이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우선 이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겠습니다. 임의의 두 점, 어느 점이든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선 x좌표가 x1인 점을 A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 x2에 해당되는 점을 B로 정할 거고요. 그리고 A에서 B로 이동을 시켜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때 두 점의 x값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A의 x값보다 B점의 x값이 큽니다. x값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y값을 보면 A점의 y값 fx1보다 B점의 y값 fx2가 더 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지는 이것을 분명히 만족하는 함수,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A, B가 이거 아닌 다른 점에서도 항상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것을 항상 만족하는 함수가 증가함수고요. 그럼 방금 얘기한 이 부분,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이것이 바로 증가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소함수는 이제 반대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것이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이런 것이 감소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값이 커지면 그 점에 대응된 y값은 작아지는, 이게 수학적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또 올라가는, 증가하는, 결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범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나와서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다음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 감소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곡선 위 점에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내용이 여기 아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등식을 먼저 설명하게 되면 여기서 쓰이는 a는 상수, 그 다음에 h는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운 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세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a는 상수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 한번 상수 3이라고 볼게요. 상수가.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h는 3.00001 이런 수에 해당되고, 그럼 3보다 이거는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a 플러스 h가 a보다 큰 것이 되고, 다음 3-h는 그러면 2.9999 이런 숫자가 돼서 결국 3보다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a-h보다 a가 더 큰 것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개를 x값으로 하는 함수값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a-h, a 플러스 h, 분명히 건 x죠. 거기에 f 이렇게 한 것은 결국 함수값 y값이 되겠죠. 그래서 x가 클수록 그것의 y값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증가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 두 수의 간격이, 여기 있는 세 개의 그 두 수의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을 점으로 찍게 되면 그 점은 거의 붙어 있는 그 세 개의 점이 거의 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이때는 이제 점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점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 쓰느냐?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증가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 시그에서 다시 한번 보면 x값이 분명히 커질수록 그것에 대응된 y값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세 개의 점을 나타내는 그것은 거의 한 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x가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 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하면 우선 세 개의 x값 a-h, a 플러스 h를 x축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a라 하면 a-h는 a보다 작은 수 왼쪽에 표현될 거고요. a 플러스 h는 a보다 큰 수,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응된 함수값을 표현해 보면 먼저 a에 대응된 함수값 fa가 될 텐데,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여기선 대문자 a로 놨습니다. 다음 이제 x가 a-h에 대응된 이 곡선에 있는 점은 이제 p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의 y값 이것이 f a-h. 그럼 이것은 분명히 fa보다 아래에 있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플러스 h에 대응된 이 점은 q라 정했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것의 함수값 fa 플러스 h는 fa보다 위에 있는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값이 클수록 분명히 함수값 점점 위로 올라가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 세 점 P, A, Q 이 세 점은 분명히 간격, 이 H가 0에 가까우므로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하면 이 세 개의 점은 거의 A점으로만, 이 한 점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이럴 때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증가한다 표현으로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증가함수에 있는 어느 점을 잡아도 왼쪽 오른쪽 거의 붙어있는 그 왼쪽 오른쪽 보면 다 증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감소함수에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점을 A라고 봅시다. 그럼 왼쪽에 있는 점 이것은 P로 표현했는데요. 그것도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제 A하고 일치하는 점 P가 되겠고요. 그리고 A 플러스 H에 해당되는 점 Q는 분명 오른쪽, 이것도 A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세 개죠. 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X 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P에서 A로 해서 Q로 가는 X 값이 커짐에 따라 Y 값은 점점 아래로 가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점은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감소함수의 어느 점을 잡아도 다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보면 이것은 왼쪽은 감소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중간점 x가 0인 점을 보세요. 그럼 이 x가 0인 점에서 왼쪽 0-h, 오른쪽 0 플러스 h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보게 되면 이때 세 점은 어떻게 되면 작아지다가 커지고 있어요. 함수값이 작아지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면 감소 상태고요. 계속 커지면 증가 상태인데 작아지다 커지면 이런 경우는 아무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소하는 거와 증가하는 중간점, 이 점은 아무 상태도 아닙니다. x가 a에서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바로 그 점 x가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함수 y는 x제곱이 있는데 그럼 이것의 도함수는 2x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 x가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면 6입니다.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3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x가 3에 해당되는 점, 이 점에서 미분계 양수라는 것은 여기 이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예, 이런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증명을 지금부터 해보면 우선 x가 a에서 미분계 정의가 이렇게 극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미분계의 양이란 얘기는 이제 이것의 극한값이 양이란 얘기죠. 그럼 이것의 극한값이 양인데 여기서 델타 x 0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0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면서
양수인 경우. 그럼 델타 x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극한값이 양이 나오려면 분모가 양이니까 분자도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양. 이게 양수란 얘기는 분명히 이거 이 형식이면 FA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FA가 FA 플러스 델타 X보다 작다. 예,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델타 X가 0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는 경우 이것의 극한. 그러면 우선 델타 X를 마이너스 H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H로 치환하면 우선 분모 마이너스 H분의 FA-H 마이너스 FA 그리고 리미트 델타 X가 0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면 H는 0보다 큰 쪽에 접근하겠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이제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곱해 정리하면 예, 분모는 이제 플러스 되고 분자는 위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h가 0보다 큰다. 그럼 이게 0보다 크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양수가 나오려면 분자도 양수가 돼야 되고 분자가 양수가 되려면 결국은 FA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FA가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묶어보면 결국 FA는 아래 거에서 FA-H보다 크고요. 위에 거에서 FA 플러스 H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X값이 클수록 Y값이 커지는 거니까 결국은 X가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예, 이런 것이 유도됐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이제 그거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미분계수 양이면 예, 증가 상태에 있고요. 근데 이 증가 상태가 되는 점, 이 점들이 이제 모임이 이제 증가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증가 상태가 되는 점 모아서 그걸 x라고 하면 이제 x가 a에서 미분계 양이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그 함수는 이제 증가 상태로 모아져서 증가 함수가 되겠죠. 예, 증가한다, 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큰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 구간에서는 그 함수는 증가한다. 예, 이 부분 예,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라는 이 명제와 역 그리고 이 앞에 조건에 여기 등호 들어간 이 명제와 역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명제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데는 바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포물선에서는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중간점 이 점이 분명히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그럼 이 점은 분명히 감소 상태도 아니고 증가 상태도 아닌 아무 상태도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 여기 y는 x세제곱처럼 위로 볼로 증가하다가 아래로 볼로 증가하는 이 중간점 이 점도 분명히 미분계 0이고요. 그럼 또 이 점에서는 근데 이것은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명제에 참거짓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데서 이제 뭘 이용하느냐 바로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명제부터 보면 대신 첫 번째 명제는요 바로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fx 증가한다라는 이거는 분명히 참임을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임을 증명한 명제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명제에서 우선 등호 들어간 밑에 거 하나 보죠. 여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라는 거요.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구에 보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이것은 a에서는 0이고요. 같은 거고요. 오른쪽은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함수의 증가함수 x범위는 분명히 x는 a는 아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범위 안 들어가서 당연히 x는 a보다 크다 이것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어야지만 참인데 분명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며 그러면 증가하는 아래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x범위 구해보면요 분명히 x가 0보다 큰 거 이 부분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큰 것도 계속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 상태 이 점도 증가함수의 범위 들어가죠. 결국 이것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도함수의 보가 0보다 크다. 그럼 도함수의 보가 0보다 큰 거는 이거 x는 a에서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0입니다. 나머지에서 0보다 큰 거니까 결국 이거는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명제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 그럼 이제 이 어떤 거는 증가하면, 품이 증가하는 거는 이 아래 그래프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품이 큰 범위만 취급하면 위에처럼 x는 a가 아닌 모든 실수인데 같다. a가 0, 0이 되는 것도 지금 결국 이것도 모든 실수가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고 모든 실수가 되면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참이고요. 근데 참이 될 때는요. 분명히 하나만 참이어서 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이 되는 건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지만 참인 것은 하나만 참이라서 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거짓되는 게 없어야 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지만 다른 거 다 해봐도 다 참이란 거 확인하면서 참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명제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도록 이 부분이 바로 명제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간, 그건 문제마다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하면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라는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려면 그 구간에서 여기서 그 구간이는 여기 어떤 구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의 도함수, 그럼 도함수는 분명히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a값 범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a값 범위 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고일 과정이죠. 2차식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결국 포물선 아래로 부르기 허근을 갖거나 크다, 접한다, 중근을 갖는 거.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는 거죠.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대 최소 계산하면 답은 4번입니다. 예, 이 문제는 보기에는 이제 명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건 명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것은 a 값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게 감소하는 것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감소할 때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만일에 x 여기 0이다.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이쪽이고 또 a가 이쪽이라면 이 구간에서 분명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a를 조금 더 큰 수로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감소할 거고요. 또 a를 더 큰 수로 하게 됐을 때 또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넘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 끝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정해져 있고요. 구간에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결국 이거는 감소하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감소하는 것은 그것을 도함수로 봐야 되는 거고 이 도함수가 의미되는 것에서 감소하죠. 그럼 이것이 의미되는 것 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이 구간에서 분명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 분명히 감소하고 있죠. A가 2여도 감소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의 A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인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